2023년 1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과 우리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의 정치, 사회 공동체로 가겠다. 북한하고 우리가 하나의 정치 공동체, 사회 공동체로 간다는 것은 그게 어떤 것일까? 문재인 보궐 대통령에 이어서 같은 통일 방침을 따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우리 한국 국민이 원하는 통일, 북측 주민이 동의하지 않는 통일은 안 된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우리 한국 국민은 김정은이가 하겠다는 통일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국민의 뜻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윤석열은 양쪽이 다 원하는 방식으로 통일을 하겠다. 자기들이 그걸 이루어내겠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 국민이 북한 주민의 김정은이의 통일 조건에 동의하도록, 그걸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하니까. 윤석열 대통령 말이 그겁니다. 현재 저 지역이 어떤지, 우리 국민들이 북한을 모르면 통일은 말이 안 된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그래서 한국 국민에게 북한을 교육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버젓이 있는,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은 김정은의 저 체제, 3대 세습 체제의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북한의 체제, 북한의 정치 철학,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토록 잘못되었다, 안 된다고 했던 전교조 교육이요, 주사파 교육인 겁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과 권영세 장관은 이제 우리나라에 이걸 확 풀어놔도 북한에 넘어갈 사람은 없다,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은 거기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절대 동의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김정은이 팬클럽이 소위 대학생이라는 그룹에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치권에 있는 자기 자신들은 어떤가? 자기들이 서울대요, 어디요 하면서 머리 좋다고 자랑하는 그 사람들 다 모였습니까? 주사파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들도 넘어갔다. 그런데 자기들이 그래 1위, 2위, 3위라고 했을 때 그 이하에 5,000위, 5,100만위 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주체사상 교육을 시켜서, 그래서 이쪽이 바뀌지 않을 거라고 한다면 그 교육은 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쪽이 바뀌기를 바란다면 정부가 주사파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통일부에서 2023년 3월 14일 2023 통일교육 기본서를 발간했습니다. 책이 전부 세 종류. 이것은 지난 리마연 그 방송에서도 좀 다뤘고, 권영세 장관이 발간한 통일교육 기본서가 2023 통일교육 기본 방향이라는 것과 2023 통일문제 이해, 그리고 2023 북한 이해, 이렇게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을 알아야 한다. 북한의 체제, 북한의 정치, 그걸 알아야 한다고 했던 그 핵심은
2023 북한 이해라는 교재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직접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주체사상 강의를 듣게 되는 겁니다. 2023 북한 이해 처음 목차입니다.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장 제1절 북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제2절 북한 체제의 특징. 제2장 제1절 북한의 정치 체제. 제2절 북한의 통치 이념. 이 속에 이 목차에 들어있고 내용에도 있습니다. 주체사상, 선군사상, 김일성 김정일주의. 이것이 통치 이념이다.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제3장 제1절 북한군의 성격과 역할. 제3절 북한군의 지휘 체계와 군사력의 구성 및 특징. 그래서 여기에 지휘 체계, 군사력 구성, 북한 군 복무 및 계급 구조, 북한 군사력의 특징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림과 표도 잘 소개하고 있는데 그림은 노동당의 기구, 그래서 노동당의 체계를 이해할 수 있게 해놓았고 북한의 군사지휘 기구도 군사지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북한군의 계급장까지 계급에 따라서 그림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교재를 초등학생부터 전 공교육과정과 대학, 일반, 그리고 교사, 사회단체까지 이걸 교재로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대한민국의 초등학생은 북한군의 계급장의 그림을 보면서 이거는 그 계급이 뭐고 이런 것들을 외우게 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를 보면 주체사상 체계의 형성 과정을 도표로 시대별로 정리를 해 놓았고 북한 노동당의 형성 과정도 그 역사를 따라서 정리를 해 놓았으며 북한의 4대 군사 노선 이것도 표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 소개하는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북한을 제대로 북한에서 초, 중, 고 대학교를 다니고 대학원 과정까지 다니는 사람들이 배울 만한 내용을 아주 상세히 우리 한국 국민에게 2023년부터 교육을 하게 된 겁니다. 교재 35쪽에 주체사상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주체사상이 어떻게 된 것인가? 여러분도 처음 이 내용을 접할 겁니다. 북한에서는 1955년에 사상에서의 주체를 추구하게 됐다. 사상면에서 주체적으로 가기로 했다. 1956년 경제에서의 자립, 이게 경제 주체다. 1957년 정치, 그리고 내정에서의 자주, 이것이 북한의 주체다. 1962년 국방에서의 자위, 자주국방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게 그들이 말하는 주체사상이다. 1966년 정치, 이제 외교 부분에서 자주, 이게 그들의 주체사상이다. 이것을 표명한 것이 북한의 주체사상이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참으로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북한이 아닌가. 자주, 자립, 자주국방, 이 얼마나 좋은 이념입니까? 북한의 주체사상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교재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의 주체사상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그 위상이 대단한가 하는 것은 1970년 주체사상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동등한 위상을 차지하면서 북한 노동당의 공식 이념으로 채택되었다. 세계의 그 공산주의,
민주주의 하는 그 중에 당당하게 북한의 주체사상이라는 게 어깨를 나란히 하고 올라갔다 하는 서술입니다. 그 다음에 유일사상 체계. 우리는 북한이 김일성, 김씨 일가의 3대 세습, 그리고 1인 독재체제라고 그것이 치명적인 후진적, 낙후되어 있고, 이 민주주의 시대보다는 그 발전하지 못한 그런 옛날식의 체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교재에서는 그렇게 소개하지를 않습니다. 이 유일사상 체계라는 것은 주체사상 이외의 어떤 사상도 인정하지 않는 체계다. 그러면 이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체제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와 대화로 통일은 불가능하겠구나. 그러나 이 책을 받는 초등학생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자주적이며 남과 타협하지 않은 굳센 그런 사상체계라고 받아들일 겁니다. 인민대중이 주체를 확립해야 하는데 거기에는 수령님과 당의 지도가 꼭 필요하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혁명적 수령관이 무엇인가도 설명합니다. 혁명의 최고 순회인, 이 혁명은 공산주의 혁명이 될 겁니다. 혁명의 최고 순회인 수령이 없으면 당도 없고, 그러니까 김일성 수령이 없으면, 김정은이가 없으면 공산당도 없고 이렇게 될 겁니다. 북한에서는 노동당이라고 부르는데 이 당이 없으면 노동계급도 존재할 수 없다. 수령은 인민대중을 영도하는 지적 영도자의 역할을 한다. 이걸 우리 아이들과 전 국민에게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권영세 장관 말대로 객관적으로 이제부터 이걸 가지고 토론을 하려면 이걸 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1980년대 말 이후 북한은 주체사상의 논리적 보강을 했다. 그래서 북한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것으로 바꾸게 된다. 살짝 비판 비슷하게 들어간 게 그런데 그게 그렇게 성공하지 못하고 한계를 드러냈다고 하면서 한 말이 뭐냐. 주체사상은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정치체제, 경제체제를 표방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이래서 거기에 이르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체의 사상은 참 아름답고 위대한 것이다. 서술만 보면 그렇게 볼 겁니다. 이걸 보고 안 그래도 전교조 교육을 받았고 또 지금 보면 우리의 역사를 항상 대한민국의 역사는 부끄럽고 자주적이지 못하고 이렇게 배워온 그리고 사고방식도 좌파 사고방식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우리의 젊은 세대가 이 교육을 받으면 아마 머리에 쏙쏙 스펀지에 물 들어가듯이 그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고착이 될 겁니다. 이 책 40페이지에 선군사상이 나옵니다. 선군 정치가 무엇인가? 선군 하면은 이게 군대를 앞세운다 이런 글자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한 괴뢰군, 인민군은 우리에겐 적군입니다. 우리를 6.25 남침을 해서 전쟁을 일으켰던 우리에게 침공을 했던 그런 자들이고 지금 역시 같은 일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봅시다. 선군 정치라는 것은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한다. 그래서 군대를 전면에 내세워서 혁명과 건설을 하는데 어려운 난국을 타개하도록 하는 통치 방식이다.
티끌만 치도 나쁜 게 없고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정말 권영세 말대로 객관적으로, 호의적으로 쓰고 있다. 선군 정치 아래에서 군대는 지도자와 사회주의 체제의 옹호를 위한 중심 기구다. 북한을 위해서는 소중한 존재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선군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위해서 선군혁명 원리의 구현을 강조한 김정일 시대의 통치 이념이었다. 그들의 정치 이념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겠지만 요즘에 뭐든지 달달 외우는데 소질을 개발한 그런 학생들은 별 문제 없이 외울 겁니다. 선군 사상은 군사적 대결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군사 선행의 원칙을 내세웠다. 그야 군대가 싸우면 이겨야지, 승리해야지.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군사적 대결을 하는 상대가 누구냐? 이들이 포를, 총을 겨누는 상대가 우리다 하는 것을 빼놨을 때 객관적이 되는 겁니다. 군사 선행의 원칙이란 당과 국가의 노선 및 정책을 세우고 관철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군대와 국방공업의 강화 발전을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원칙이다. 그들이 핵을 개발하는 것도 국방공업이라고 하는 산업 발전이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북한의 교사가 한국에 와서 가르치는 것보다 더 철저하게 주체 사상을 받아들이도록,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가르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가 북한 체제를 수용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북한을 교육받아야 한다. 권영세가 그 교육을 시키겠다. 한 것들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치겠다는 것이구나. 북한 이해 43쪽에 김일성 김정일주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주의는 인민 대중이 자주성을 실현하게 하려는 혁명 사상이다. 자주성은 좋은 거 아닙니까? 사회 변혁의 주체인 인민 대중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한 지도 방법을 내포하고 있다. 인민을 위해서 어버이 수령이 이런 내용입니다. 2012년 4월 권력 승계 시점에 김정은 명의의 최초의 노작으로 발표한 것이다. 그러는데 김정은에 대해서 아주 삼가고 떠받드는 이런 표현을 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작이란 애쓰고 노력해서 이룬 그런 작품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김정은이 2015년 신년사에서 김정일 애국주의를 5대 사상교양의 하나로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5대 사상교양이 무엇인지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외워야 할 거 아닙니까? 북한의 5대 사상교양, 그것이 무엇인가? 김일성 가계의 위대성 교양, 김씨 집안의 위대성 교양, 김정일 애국주의 교양, 신념 교양, 반제계급 교양, 도덕 교양, 이 5가지가 5대 사상 교양이라고 합니다. 김정은 시대를 상징하는 통치 담론으로 우리 국가 제일주의와 인민대중 제일주의라는 것을 또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 제일주의가 무엇인가? 사회주의 조국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그 핵심으로 한다.
나라의 전반적인 국력을 최고 높이로 올려 세우려는 강렬한 의지, 즉 국가 부흥 시대에 걸맞는 천하 제1강국을 만들겠다는 담론이다. 그것이 바로 핵무력인 겁니다. 대한민국을 점령해서 핵으로 공격을 하고 적화통일을 이루고 말겠다 하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게 천하제일강국을 만든다. 그걸 우리 국가 제일주의라고 김정은이가 통치 담론의 하나로 내세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북한만 있고 이 책을 배우는 우리 국민과 그리고 북한만 있으니까 여기서 어느 순간 우리나라는 북한으로 바뀌어 버릴 수가 있고 대한민국의 처지가 어떠한가 하는 것은 방해가 되니까 완전히 빼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이걸 통해서 한국을 공격한다, 적화통일하겠다는 설명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 인민대중 제일주의. 인민을 하늘처럼 숭배하고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사람이 바로 참다운 김일성, 김정일주의자다. 이거는 김정은이가 연설에서 직접 밝힌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다들 학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국민도 김정은의 연설 내용을 학습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교재에서 북한을 객관적으로 서술한 부분을 보기로 합시다. 다시 앞으로 가는데 13쪽, 14쪽 부분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선입견 없이 비판의식 없이 그냥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내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북한 체제는 사회주의가 갖는 보편성과 북한만 지닌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계획경제를 중심으로 국가가 경제를 주도하는 운영 방식, 당 우위 체제, 이런 것은 사회주의의 보편적 특성이고 수령 중심 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권력 세습은 북한만의 특수성이다. 무념무색입니다. 그냥 사실로서 받아들여라. 아, 북한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객관적인 북한관입니다. 무시무시한 세뇌인 것입니다. 17쪽입니다. 북한 체제의 경제적 특징. 북한의 경제체제는 20세기에 존재했던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생산수단을 국가와 협동단체가 소유하는 사회주의적 소유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자원의 배분을 국가가 담당하는 계획경제이다. 우리가 생각했던 통제경제, 계획경제, 공산경제의 문제점은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제거해서 20세기의 다른 사회주의 국가하고 똑같은 아주 당연한 정상적인 그런 경제체제이고 이 계획경제는 자원을 국가가 배분하고 국가가 밥을 먹여주는 그런 거다.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 체제의 사회적 특징. 북한 체제는 집단주의 원칙에 의해 구축된 사회이고 수령을 어버이로 하는 사회주의 대가정 체제이다. 수령을 어버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하고 사회주의 대가정 체제, 나라가 가정처럼 돼 있는 그런 것이구나 이렇게 서술을 했습니다. 사회주의 대가정이란 무엇인가? 북한 사회 전체를 하나의 가정으로 보고 수령, 당, 인민의 관계를 수령은 아버지, 당은 어머니, 인민은 아들, 딸들과 같다고 보는 개념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대가정론에 기초하여 수령이 은덕을 베풀면 모든 사회 구성원은 수령에게 충성과 효성을 바치는 것이 당연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당 독재, 김일성, 김씨 집안의 3대 세습 이런 게 아니고 지금은 김정은이 이 수령이 은덕을 베푼다. 그리고 북한 노동당은 어머니처럼 인민을 돌보고 그리고 모든 인민은 충성과 효성을 바친다. 아버지 어머니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냥 깜빡 여기에 넘어가서 고개를 끄덕끄덕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거참 포근하고 가정적이고 괜찮네 이러지 않겠습니까? 북한에는 두 개의 가정이 존재한다. 하나는 혈육들로 구성된 보통의 가정, 다른 하나는 수령을 어버이로 하는 사회주의 대가정, 이렇게 두 개다. 사회주의 대가정의 가족 구성원인 북한 주민들은 보통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듯이 어버이인 수령에게 충성과 효성을 다해야 하는 것으로 교육받고 있다. 그렇게 교육받고 있다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게 무슨 뜻인지, 사실은 어떤지에 대해서 지금 써놓은 거에 2배, 3배 설명을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걸 가르치면 여기에 넘어갈 텐데 그렇게 하지를 않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북한에서 북한 인민을 교육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우리 국민을 북한식으로 세뇌하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의 정치 체제는 당, 정, 군 위에 최고 지도자인 수령이 군림하는 수령 체제다. 그 다음을 보십시오. 북한의 정치 체제는 일당 지배 체제인데 이게 20세기 사회주의 국가의 보편적 성격이다. 다만 여기에 더해서 앞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보편적인 데다가 북한의 특수성이 있다. 남의 특수성은 존중해 줘야 하는 거다 이런 겁니다. 노동당을 영도하는 최고 지도자로서의 수령 한 사람의 절대적 권력에 종속되는 독재체제라는 특성을 가진다. 이게 북한 고유의 특성이다. 북한은 수령 영도 체계는 곧 당의 유일적 영도 체계이고 당의 영도적 지위는 수령의 사상과 영도 그리고 절대적 권위에 의해서 보장된다고 주장한다. 상당히 좀 딱딱한, 아마도 공산당 교육 이념에 대한 거니까 이렇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의미에서 북한은 당이 지배하는 당 지배 체제라기보다는 당을 영도하는 수령이 지배하는 국가, 즉 수령 독재 체제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분명히 수령 독재 이런 말을 쓰는데 독재가 나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독재라는 것은 사회주의의 일반적인 성격이었는데 거기에 단지 수령 독재로 들어왔고 이 수령은 북한 전체의 어버이라는 그런 특별한 관계가 있다. 아무 문제 없다. 아주 어떻게 보면 훌륭한 그런 새로운 정치 체제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까? 이렇게 배우면 지금까지 우리가 북한 비판, 북한의 비민주적인 것, 반인권적인 것들을 비판했던 것이 이제 아이들에게 정말 전혀 애들이 귀등으로 듣고 외면을 하게 될 거다. 어른들도 이걸로 또 새로 무장을 할 것이지만
다음에 북한 노동당의 당면 목적. 2021년 1월 8차 당 대회에서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실현하는 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인민의 이상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 이렇게 보면 공화국 북반부에서, 이러니까 우리 남침 안 하겠구나, 방심하게 되는 겁니다. 뭘 자꾸 남침한다고 하느냐. 그러면 북한의 핵무기는 우리에게는 위협이 안 되는구나, 그런 이야기도 또 씁니다. 북한 경제체제의 특징.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소유제도의 토대를 둔 계획경제체제이다. 이러면서 사회주의 소유제도가 무엇인지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앞에서도 그랬지만 사회주의 소유제도라는 것은 생산수단이, 그러니까 공장이면 공장, 회사면 회사, 여러 가지, 농사를 지으면 논밭, 이런 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을 하려면 돈. 생산수단이 전 사회적으로 소유되거나 집단적으로 소유되는 제도를 의미한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설명이 덧붙여집니다. 북한에서 국가 소유라는 것은 전체 인민의 소유라는 뜻이다. 그러면서 이 예를 듭니다. 북한 그 나라의 모든 천연자원, 철도, 항공, 운수, 채신, 중요 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 이런 것에 대한 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다. 그리고 다른 것들도 거의 대부분 전체 인민의 소유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국가 소유가 아니고 집단적으로 소유되는 것은 우리나라 같으면은 협동조합,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라든지 좌파 정권에서 협동조합을 우리나라에서 널리 보급하려고 애를 썼던 것은 결국 북한과 체제 일치시키기의 일환이었다. 이것을 알 수 있는데, 북한에서 사회협동단체의 소유라는 게 뭐냐? 그거는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토지, 농기계, 선박, 중소공장, 기업소, 이런 것들은 회사면 그 회사원들이 주인이고, 만약에 농기계를 쓰면 그걸 쓰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주인이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북한에서는 이러한 사회주의 소유제도에서 바람직한 것은 국가 소유, 즉 전 인민의 소유로 되는 게 위주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무도 부자가 갖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전 인민이 갖는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 노동조합 같은 데서 하는 소리가, 그 자기들이 다니는 회사는 노동자들이 그 주인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의 사회주의 소유 제도에서 국가 소유, 우리는 북한에는 대부분 국유로 돼 있고 사유재산은 별로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걸 보면 어떻습니까? 국유라는 건 사실은 너희들 국민 전부의 거다. 우리보다 훨씬 좋다. 분명히 이렇게 이해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상당히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데, 문화, 경제 뭐 이런 부분인데, 이게 왜 이걸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전 국민이 이걸 배워야 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북한의 3대 혁명 영화는 무엇인가? 피바다,
꽃 파는 처녀 한 자위단원의 운명, 그리고 그게 무슨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이게 상영이 되고 있는지, 만들어졌는지 이런 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령 형상 영화는 조선의 별, 민족의 태양 이런 것들이 있고, 북한의 5대 혁명 연극은 성황당, 혈분 만국회, 딸에게서 온 편지,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그 5대 혁명 연극에는 3인 1당, 경축대회 이런 게 들어가서 이제 5개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화 음악으로 대표작은 김일성 원수님은 우리의 최고 사령관, 천리마 대행진의 노래 이런 것들이고, 이 특징이 수령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는 그런 노래들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쓰고 있지만 통일부에서 북한의 드라마, 북한의 영화 이런 것들을 다 거기 교육을 받으러 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내용들도 우리 국민들이 실제로 시청각 교육을 받고 또 이렇게 쓰는 만큼 그 돈을 북측에 전해줄 거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을 합니다. 냉전시대 북한 외교정책의 주요 목표는 자주를 내세우는데, 그러면서 소련 그리고 사회주의 우방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이들이 한 가지 자랑스러운 건 오직 자주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의 통일 원칙에 자주, 이게 제일 앞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6.25 전쟁을 겪고 미국과 소련의 경쟁이 치열하던 김일성 시기의 북한의 외교 정책은 이러이러한 시기별 특징을 갖는다. 그랬는데 북한이 6.25 전쟁을 겪었습니까? 겪고라고 쓴 겁니다. 침략자인데 침략자가 피해자 쇼를 하도록 이쪽에서 분단장을 해준 겁니다. 이런 통일부 교재다.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이게 2018년 4월 20일이라고 합니다. 김정은이가 얼마나 기특한 소리를 했는지 봅시다. 이제 우리에게 그 어떤 핵실험과 중장거리 대륙간 탄도 로켓 시험 발사도 필요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북부 핵시험장도 자기 사명을 끝마쳤다. 이러면서 병진 노선의 결속을 선언했다. 145쪽에 있습니다. 여기서 결속이라는 것은 끝낸다, 폐지한다는 뜻입니다. 병진 노선은 2013년 3월에 채택을 한 것으로 경제와 핵 무력을 동시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건데, 그거를 2018년 4월 20일에 폐기하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것과 나중에 윤석열 정권이 지금 통일을 진행하면서 담대한 구상에서 한 말이 뭐냐 하면, 김정은이가 자기 체제 보장과 경제적인 거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될, 핵무기를 만들어서 이걸로 밥을 먹고 살겠다고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대폭적으로 모든 걸 다 줘서 그저 놀고 먹게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건 국내 보도 되었지 않습니까? 자, 김정은이가 이제 핵실험장도 다 문을 닫고 핵무력을 이제 핵무력 개발하는 것 다, 모든 이런 무기 개발하는 걸 다 멈추겠다고 했다. 이제 그 다음입니다. 2020년에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러한 북한과 미국 사이의 대화가 전혀 진전이 없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더 나쁜 게 2021년 1월 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북한의 대외 관계는 이제 환경이 바뀌어 버렸고, 그래서 북한은 강대강, 선대선이라는 미국에 대한 관계 원칙을 밝혔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 김정은이는 비핵화를 하려고 약속을 하고 그 병진 노선도 폐지를 하고, 그리고 미국하고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고, 거기다가 바이든이 들어오더니 이제는 대화를 못하게 됐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강한 자에게는 강하게, 선한 자에게는 선하게 하기로 했다. 김정은이는 아주 죄가 없습니다. 2018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김정은이가 그때 비핵화를 하려고 했는가? 여기 써놓기를 그렇게 써놓은 겁니다. 2018년 6월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미국과 북한은, 물론 이 책에는 북한과 미국은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2023 통일부 백서에서는 북미 관계를 미북 관계로 바꿨다 이러면서 생색을 내는데, 지금 계속 2023 교육을 하겠다는 교재는 계속 북미 정상회담, 북한과 미국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국어의 그 선후를 정하는 가나다 순으로 봐도 북미는 순서가 뒤집혀 있는 것 아닙니까? 북한과 미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시행하였다. 미국은 빼고 북한을 봅시다. 북한이 합의한 조치를 이행했다는 겁니다. 권영세 보기에는 북한은 미국과의 정상회담 전인 2018년 5월 24일 풍계리 시험장을 폭파했다. 정상회담 전에 풍계리 시험장을 폭파했고, 7월 27일 1차로 미군 유해 55구를 송환했다. 트럼프 정부는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위한 제2차 정상회담의 개최 희망 의사를 밝혔다. 김정은이가 약속을 지켰다고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써서 우리 국민을 교육하는 겁니다. 약속을 이렇게 잘 지켰다. 지금 봐서 알듯이 풍계리 시험장 폭파는 완전한 폭파가 아니었고, 그리고 북한의 핵시설은 풍계리가 문제가 아니다. 그게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속였다는 것을 다 알게 된 이 시점에 북한의 선의를 홍보하는 것은 친북 정권일 뿐만 아니라 북한 앞잡이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2018년이 아니고 2023년에 이런 걸 써서 국민교육을 시키겠다고 내놨으니까. 북한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 직후 여러 차례 담화를 통해서 미국이 북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기 전에는 대화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 왜 대화를 못했냐? 미국이 북한을 적대시했기 때문이다. 북한이 나쁜 게 아니고 미국이 나쁘다. 트럼프에 대해서는 호의적으로 쓰면서 바이든에 대해서 이렇게 나쁘다. 바이든 때문에 비핵화가 안 됐다고 쓰고 있는 겁니다.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미국에게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라, 이러면서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표명했다. 그러니 지금 계속 그 미사일 발사하고 저렇게까지 지금 극한 상황으로 온 거는 미국이 북한을 적대시했기 때문이, 나쁜 미국 때문이다. 나쁜 바이든 때문이라고 윤석열 정권에서 지금 이 교재를 낸 겁니다. 비동맹 국가와의 관계 부분, 이런 걸 실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2000년대부터 북한은 2000년대부터 그러면 지금 20여 년인데 아시아, 아프리카의 비동맹국들에게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것은 자위적 방어 수단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윤석열, 권영세는 북한의 핵무기는 무섭지 않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자위적 방어 수단이다. 그리고 그들은 남침할 생각이 없다. 북조선에서만 완전한 공산주의 국가를 완성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 핵을 왜 신경 씁니까? 그러면 윤석열이나 권영세는 북한 핵은 신경 쓰지 않는구나. 그건 미국 문제라고 보는구나. 자위적 방어 수단이라고 한국통일부가 이걸 써서 우리 국민에게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대강을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이 정부의 전교조 교육, 주사파 교육을 지시했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은 한국 국민들이 북한을 알아야 한다. 이랬고 권영세 통일부는 객관적으로 북한을 알도록 교육해야 한다. 그리고 통일교재를 발간해서 북한의 이해, 북한 교육, 그 통일교육 교재 내용, 이제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아니 우리나라 사람에게 주체사상이 뭔지 어버이 수령이 뭔지 이런 이념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주사파 공교육이다. 학교에서만 보더라도. 그러면 윤석열과 권영세는 왜 이러는 것일까? 권영세가 친북이어서 이러는 것인가? 아니면 권영세는 통일부 장관은 뭐든지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무식자여서 저러는 것인가? 그거 말고 또 있기는 합니다. 이게 권영세의 이권인가? 통일이라든지 대북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2019년 2월 이후로 그 전에 어쩌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아주 잠깐 뭐가 될 것처럼 이렇게 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2019년 2월 이후로 딱 멈췄습니다. 아무것도 오고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땠습니까? 변함없이 통일을 한다, 북한 지원을 한다 하면서 끊임없이 기부를 받고 돈을 모으고 물품을 사들이고 그래서 그거 어떻게 했냐 하면은 저 중국 쪽 경계선에 갖다 놨는데 북한이 문만 열면 들어갈 거다. 또 어땠습니까? 거기에 먹을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사서 거기 가져갔는데 이게 사용 기한이 지나버려서 새로 사가야 된다. 뭐 돈이 무한정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돈이 그렇게 들어가면 콩고물도 많을 것이고 그래서 그게 이 대북 사업이라는 것은 무주공산이다. 다들 통일이니 북한 지원이니 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그러한 돈 때문에 거기에 달려드는 거다. 이게 누구나 아는 사실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권영세의 이권 때문에 이걸 더 크게 꺼내 들고 있는가? 권영세의 이권이라는 게 결국 그렇게 되면 그들 주변에 관계 있는 사람들이 해먹을 거리가 늘어날 것이고 임기 동안 해먹으면 된다는 것인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주변에 있다고 해도 그게 누구냐? 이 결국은 친북 정책이기 때문에 거기에 붙어 있는 사람들은 다 좌파 쪽이다. 아주 해묵은 좌파들이 그 자리를 비켜주지를 않는다. 다 그쪽으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돈 나눠주는 사람은 좀 남겨 먹겠지만.
그런데 이런 몇 가지들을 왜 이럴까 생각을 해봐도 그 어느 것도 옳은 게 없지 않습니까? 이래서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는 일이지. 2023 통일문제 이해라는 책, 2023 북한 이해라고 하는 이 교재 3권 중에 2권은 자기들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통일교육을 위한 기본 교재인데 학교 등의 통일교육 현장에서 강의교재로 쓰고 연구자료로 이용하게 된다. 그 대상이 누구냐 보니까 홈페이지에 가면 있습니다. 초등학생, 중등, 고등, 대학, 일반, 교사. 한국 국민 전부입니다. 그 대상이. 더구나 초등학생부터 이 통일부 자료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 책을 만들었을까? 이게 3월 14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이번에 이 발간하는 통일교육 기본방향, 이거는 2만 부. 그 다음에 그 통일문제 이해가 2만 5천 부, 북한 이해가 2만 5천 부. 이게 이제 인쇄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각급 학교와 교사, 교원 양성기관, 교육훈련기관, 통일교육단체에 배포를 하고 전자파일하고 시각장애인용 전자책도 지금 만들어져 갖고 이게 이제 그냥 내려받기 해갖고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이고 이걸 쓸 수 있는 누구나 이걸 받을 수 있게 해서 무한정 배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 내용이 앞에 소개한 그런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대한민국 통일부가 북한 응원석에 가서 앉아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을 왜 북한 응원석에 데려다 놓고 북한 선수의 이름을 외워라, 등번호를 외워라, 특기를 달달 외워라 이러는 것인가? 좌파들은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민족이니까. 뭐 이와 관련해서는 그 교학사 교과서 지난 방송을 참조하십시오. 지금 이 통일교재, 주사파 교육교재 이거를 윤석열, 권영세가 2023년 3월에 발간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책으로 우리 국민들을,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2023년부터 공식적으로 주사파를 양성하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주사파를 양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는가? 윤석열 권영세가 말하듯이 통일교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면 이 교육을 그들이 하는 데는 본뜻이 이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0년대 주사파는 어땠습니까? 그들도 민주화, 민족통일 이거를 주장했습니다. 그래 통일하려면 북한을 이해해야 한다는 게 윤석열의 말입니다. 북한을 학습해야 한다. 왜? 북한하고 같아져야 하니까. 그래야 통일되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을 이제서야 이해할 수 있다. 권영세 장관은 10살짜리 통일세대를 교육해야 한다고 지금 그 기획서, 자기들이 그런 자료를 내놨습니다. 이건 그런데 뭡니까? 앞에서 봤듯이 이건 교육이 아니고 세뇌입니다. 주사파, 주체사상 세뇌. 지금 그 내용을 보면 2023 북한 이해라는 것은 문재인이 썼다고 하면은 그러니 그렇지 할 만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책을 만든 그곳에 통일교육원인지 뭐 그곳에 친북 주사파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윤석열 팀과 권영세가 바로 이런 짓을 한 주범인 겁니까? 2023 통일교재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느냐? 북한을
객관적으로 권영세 말하듯이 윤석열 말하듯이 북한을 알아야 북한 체제를 군사를 정치를 알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 왜 안 되느냐. 이거 한국 국민에게 그게 애든 어른이든 그 누구에게도 교육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객관적으로라는 그 말. 이게 그 속뜻이 정말 천인공노할 뜻인데 그걸 한번 알아봅시다. 한국을 우리 한국과 우리를 파괴하겠다고 파멸시키겠다고 있는 저 북한을 공평하게 객관적으로 보려면 그 사람은 한국인이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을 적으로 두지 않아야 하는. 그래서 북한인이든지 한국인이 아니든지 해야 될 그래야 가능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자. 그래서 윤석열 권영세가 도대체 그들이 누구길래 이렇게 한국인이 아닌 입장에서 공평하게 삼자적 시점으로 북한을 저 김정은 집단을 볼 수 있는 건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북한을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우리 초등학생부터 우리 전 국민을 이런 주체사상의 내용을 담은 교재로 교육을 시키겠다는 게 어떤 일인가 봅시다. JMS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명석은 예수다. 이게 그 신도의 어린아이들에게 이걸 읊어줍니다. 따라합니다. 그러면 얘들 머릿속에 이 명제가 한번 들어가면 그 다음에 애들이 이걸 달달 외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잘못됐다고 아무리 지적을 하고 아무리 고쳐줘도 무슨 노력을 해도 이게 빠져나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뇌가 됐기 때문에.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게 지금 평양 어린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 어버이 수령 아니면은 김정은 최고 지도자, 최고 존엄 이거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철철 흘리지 않습니까? 그거 연기 아닙니다. 세뇌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하겠다. 저 주체사상을 애들한테 가르치고 국민들에게 가르치고 노인들 모아놓고 가르치고 영화 보여줘 가면서 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일을 윤석열 정부가 하는 겁니다. 그저 심심해서 전국 곳곳에 있는 이 통일센터인가 가면은 북한 드라마 처음에는 보면서 아유 저것들 우리 몇십 년 전에나 있을 것만큼 저 물건도 저게 뭐냐 이렇게 말을 하다가 보는 사이에 주체사상에 물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게 그들의 뛰어난 선전선동 교재이기 때문에 북한이 왜 영화, 노래 이런 걸 앞서서 키우는가? 그게 사상교육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북한에는 어버이 수령이 있다. 김정은 위대한 수령동지. 북한은 대가정 제도다. 북한에서 모든 주민은 아버지인 수령동지의 자식들이다. 우리 집에서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좀 돈 좀 못 벌어서 못 먹고 살면 아버지 탓을 합니까? 오죽하면 그렇겠나. 아버지가 우리를 열심히 벌어서 잘 먹여주고 싶을 텐데 그래서 아무 불만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버지한테 항상 수고한다고 고맙게 여기지. 누구나 쉽게 납득을 할 겁니다. 북한이 못 산다는 거 여기서 북한이 못 산다. 북한은 뭐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인간답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비판을 할 겁니다. 이제 어버이 수령 이야기가 우리나라 애들 입에서 나올 텐데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은, 애들 키운 부모들은 이게 왜 안 되는지 다들 알고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윤석열 대통령, 권영세 장관이 이렇게 말을 해도 이거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 부모들은 쓰잘데없는 소리라고 한 번에 치워버릴 겁니다. 지난번에 그 음료수에 탄 마약 사건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마약 사건이 있고 나서 부모들이 뭐라고 하느냐? 애들한테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 마약이 섞인 병은 요렇게 생겼어. 자, 이거 잘 봐둬야 돼. 만약에 누가 남이 주면 그걸 잘 들여다봐야 돼.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냥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받아먹지 마.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리는 겁니다. 부모가 알고 있으니까. 그게 받아서 확인해서 알고 나서 판단을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권영세는 마약을 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객관적인 북한관 앞에서 쭉 그동안에 사실 저런 내용이 든 걸 갖고 있으면은 옛날에는 저거 가지고 저런 거 들키면은 사상적으로 문제 있다. 뭐 실제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정부에서 지급해 줍니까, 저거? 권영세 말이 객관적 북한관, 북한을 제대로 보자. 윤석열 말이 지금의 북한의 정치 체제를 알아야 돼, 배워야 돼. 이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북한 사상을 받아서 테이블에 올려놔라 한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면 거기에 세뇌되지 않을 거야 이러고 있는 겁니다. 아니, 국민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항상 애초에 시험에 들지 말아야지 시험에 들면 빠지는 게 인간입니다.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학생일 때, 윤석열 씨도 대학생일 때 가서 뭐 그런 거 같이 그런 데 어울리고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약을 애들 앞에 내밀면 안 됩니다. 저 북한의 저 독극물을 우리 국민 앞에 내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권영세는 왜 처음부터 통일부 장관을 하려고 했을까 궁금해집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은 차라리 외교부 장관 하겠다고 나오는 게 맞지 않겠느냐. 경력을 보더라도. 그런데 왜 통일부 장관을 하겠다고 나서서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왜 북한 앞잡이 노릇을 하느냐? 지난번에 정세현이 나오는 그 모임에 가서 뭐 10년 전인가 20년 전인가부터 그런 데 관심이 있어서 들여다보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는 통일부 장관도 아니었는데 왜 그랬습니까? 권영세가 매우 객관적인 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이 있는 테이블에 저 북한을 갖다가 똑같이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좌파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자, 테이블에 이게 선이든 악이든 같이 올려놓게 되면 올려놓는 순간에 둘은 동등해집니다. 50대 50이 되는 겁니다. 어느 게 선인지 악인지가 없어진다.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들은 소리가 뭡니까? 아니 그러면은 통일 안 해도 되지 않나? 왜 그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테이블에 올려놨으니까. 자, 북한의 주체 사상이 이렇게도 자주적이고 또 인민을 사랑하고 또 욕심 없이
재산이나 돈이나 이걸 독차지 않고 전부 전 국민의 소유로 다 내놓고 어느 누구도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 이런 고상한 이념이고 그런 정치 철학이다. 이렇게 교육을 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국민들이 소위 객관적이다 하는 저 무감동한 선전선동에 세뇌가 되는 겁니다. 다들 뭐라고 하느냐? 차별보다는 평등이 좋지. 사회주의가 좋지. 이렇게 나온다. 사실 보면 지금 권영세가 바로 이 상태가 아닙니까? 윤석열도 똑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 좌파 방식이 자연스럽게 스며든다. 자, 그게 우리 대한민국에 벌써 민주화 30년이라는 좌파 시절을 지내면서 혹시 반공을 꺼내 들기만 하면 그 대중이, 세뇌된 대중이 끌어내려고 길을 쓰는 이런 30여 년을 지나고 나서 우리 대한민국은 상당히 좌파스러워졌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하고 현재 정부에서 학교 폭력에 대해서 그 처벌을 좀 강화하자, 이런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조중동이라고, 이 보수신문이라고만 할 텐데 그 중에 한 신문이 여자 변호사의 글을 실었습니다. 그 여자 변호사의 이야기 이런 겁니다. 학교 폭력이라는 것이 처벌을 강하게 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다. 처벌을 강하게 하는 이 처벌 우선주의는 이런저런 문제점이 많다. 처벌을 한다고 해서 뭐가 해결이 되느냐. 이렇게 길게 쓴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학교 폭력에 피해를 당한 사람은 그들이 원하는 것은 진정한 사과를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학교 폭력을 저지른 자에게 처벌을 한다고 해서 이게 학교 폭력이 해결되지도 않고 피해자가 학교로 돌아가는데 도움도 되지 않고 진정한 사과도 못 받고, 그러니까 무슨 심리 프로그램 같은 데에다가 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다 거기에 프로그램에 넣어서 그걸 이제 잘 다룬 다음에 가해자가 진심 어린 사과를 하게 만들자. 좀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세상이 참 그 자벌레처럼 기어가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가, 그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여자 변호사 말이 처벌하는 것은 피해자가 원하는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다. 그러니 처벌 강화라는 거는 나쁜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또 설득 당했습니까? 전혀 그 페이지가 다른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데 속으면 안 되는데 어떻든 이 여자 변호사는 아름다운 결말로 이끌어 갔습니다. 그런 겁니다. 학교 폭력으로 청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둘이 이 심리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같이 교육을 받은 다음에 가해자가 정말 미안해. 그러면 청력을 잃은 피해자가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가자는 건데, 이러면 이런 현실적으로 지금 말한 현실적인 것은 아무도 안 받아들일 거지만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 여자 변호사가 말하는 거 같이 이야기를 하면, 문재인이 늘 그래왔듯이 그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은 다들 갑자기 자기들이 굉장히 고상한 척하면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항상 옳은 게 되는 게 우리의 세상이 돼버렸다. 비현실적인 것이고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 바보들의 세상이 된 것이고, 이게 참 많이 보던 패턴입니다. 바로
문재인이 이야기하는 한없이 선한 평화론, 그겁니다. 선인장을 보고 따뜻하게 껴안아주는, 북한이 선인장이라고 하면 따뜻하게 껴안아주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어가도 그 따뜻함 얼마나 좋은가, 이런 선한 평화론인 겁니다. 현실은 어떤가? 학교폭력 가해자가 사과 안 합니다. 그래서 문제 아닙니까? 왜? 가해자가 나쁜 인간이니까. 애들이라고 해서 나쁜 걸 나쁘다고 말을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른이 돼서도 사과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 변호사의 글은 이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나쁜 짓이다, 아름다운 결말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다들 망가졌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글이 보수신문에 실렸다는 겁니다. 좌파의 해결책을 결코 해결되지 않고 해결책을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면서 세월을 보내는데 만족하는 좌파식이 보수의 방식으로 이제 자리 잡았다. 소위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것에 바탕한 이 좌파적 사고가 이 나라에서 이제 보편화가 됐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둘러보십시오. 다들 그냥 한없이 아름다운 이야기만 합니다. 살인자와 피살자의 유족이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 그러면 아름다운 것이 됩니다. 그러나 현실에 어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윤석열 통일부의 2023 통일교재, 이거는 승자와 패자가 있는 경쟁보다 경쟁하지 않고 서로 배려하는 평등이 좋다, 이런 겁니다. 공산주의 이론은 아름다운 이야기로 분류할 수는 있을 겁니다. 현실이 아니고 사실이 아니어서 그렇지. 그런데 권영세가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한없이 아름다운 인간을 이야기하듯이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세 말이 이겁니다. 한국을 알고 북한을 알게 되면 아름다운 통일이 된다.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령 우리가 선을 알고 그 다음에 악을 알게 되면 보통은 악에 빠져버립니다. 선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밥을 먹고 같이 마약을 먹으면 마약 중독자가 되는 겁니다. 밥 중독자가 되는 게 아닌 겁니다. 권영세가 통일한다고 하면서 학교에서 이 책을 교재로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이거 안 봐도 뻔히 알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 주체사상, 북한식 사회주의, 그 이념을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 객관적으로 이게 어떤지 토론해보자 하는 수업을 하게 됩니다. 수업은 교재 따라서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통일교재 아닙니까? 통일교재에는 북한이 나쁘다, 통일이 나쁘다 이런 거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이렇다, 주체사상은 뭐고 어버이 수령은 뭐다, 이런 공부는 하지만 그게 뭐가 나쁘다, 이들이 말하는 것이 비논리적이다, 이런 것은 교재에 없으니까 아예 수업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체사상, 선군정치, 이런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준 통일교재로 학교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을 공교육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다시 정교조 수업을 정당하게 하는 겁니다. 공적으로. 권영세가 자료를 주고
윤석열 정부가 돈을 줘가면서 이 주사파 교육, 전교조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아이들에게. 게다가 이런 교육을 하고 이런 사업을 할 때 여기에 좌파가 앞장을 서겠습니까? 우파가 앞장을 서겠습니까? 이것도 간단합니다. 자, 이런 걸 가지고 통일 수업을 하는, 일반 학교에서 통일 수업을 하는 거는 좌파들입니다. 우파 학생은 뭐 하냐? 그거야 국어, 영어, 수학 공부합니다. 좌파들만 통일부 교재로 수업을 할 겁니다. 공부 잘하는 소수 빼고 나머지는 주체사상 교육을 받는다. 그러니까 머리 터져라 공부하는 그런 애들 빼고 나머지들은 대량으로 좌파를 양성하는 정책이 이 정책이다.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학교에서 주체사상을 머리에 넣어줘 버리면, 이렇게 세뇌를 시켜버리면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인가. 지금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의 친북 정책을 이어달리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통일 정책도 그렇고. 그러면 이게 뭐냐? 이거 모두 좌파 세력의 철밥통입니다. 윤석열이 자기가 속으로 좌파라고 해도 아니 진짜 좌파하고 선거에서 겨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 권영세가 하고 있는 이 정책, 앞으로 돈을 계속 통일부도 예산이 엄청난 액수에다가 또 돈을 끌어모아서 재단도 막대한 돈을 모아서 굴리겠다고 하는데, 이거 좌파 세력의 철밥통이다. 그 사람들한테 아주 그냥 든든하게 먹여 살리는, 그들이 부자 될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것도 모르고 하는가. 이 돈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친북 세력을 돕고 좌파의 정치 자금이 될 거다. 이런 겁니다. 윤석열과 권영세에게 우리 한국이 남의 나라냐. 앞에서 삼자적 시점으로 객관적으로 이러는데, 자, 가령 윤석열 권영세식으로 공평하게 사실적으로 독도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자, 한국의 주장과 일본의 주장을 동등하게 테이블에 올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과 권영세 뭐합니까? 통일은 세계 모든 나라에게 가서 우리 정책이 이렇다. 우리가 북한과 공평하게 객관적으로 가려고 한다. 이렇게 해서 그들의 의견에 따라 결과가 결정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와 똑같이 국제사회에 물어봅시다. 통일도 남의 말 들어야 한다고 하니까 독도도. 자, 일본은 자기네 땅이라고 그러고 우리 한국은 우리 땅이라고 하는데 테이블에 똑같이 올려놓고 어느 쪽 주장이 옳은지 남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국민이 아니고. 물론 윤석열 권영세는 더 심한 것이, 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 한국 국민은 일본의 이야기를 듣고 일본을 배우고 그리고 일본을 포용하고 이거를 해결하자. 이렇게 말을 하니 더 기가 막힐 일이지만, 어쨌든 세계 여러 나라에게 물어봐서 다수표 받은 쪽이 독도를 가지기로 하자. 윤석열 통일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한 겁니다. 뭐 돈이 더 많은 나라가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 기준이 달라지면 이제 북한이 가질 수도 있는 이런 큰일 날 소리를 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독도는 그렇게 내줄 수 없는 겁니다. 한국의 통일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윤석열 권영세가 하는데 콩깍지가 씌어서 그 사람들이 그럴 리가 없어 라고 하는 국민들, 좀 깨어나라. 한 가지 예를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집에서 애들 키우는 아직 경험도 별 어린애들 키우는 젊은 부모가 그들도 뻔히 다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자, 어린애들, 뭐 초등학생까지 핸드폰 손에 쥐어주면 어떠냐? 권영세 말대로 하면 일단 다 쥐어줘라. 애들이 바보냐? 그래서 핸드폰으로 나쁜 것도 보고 좋은 것도 보고 제대로 객관적으로 거기 있는 걸 다 보고 많이 사용하면 내성이 생겨서 핸드폰 잘 쓰는 똑똑한 애가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부모들은 뭐라고 하느냐? 애들한테 핸드폰 주지 마라. 치워버려라. 핸드폰을 줘서 쓰면 쓸수록 나쁜 쪽에 빠진다. 거기에 나쁜 게 하나라도 있으면 반드시 거기 빠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열, 권영세는 아니라고 하는데 권영세도 자녀가 없습니까? 자, 이러니 윤석열과 권영세의 진심이 뭔지 우리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들이 한없이 순진무구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을 시뻘건 주체사상으로 물들이려는 것인가? 결국 권영세가 앞장선 것처럼 보이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통일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라는 용광로에 뛰어드는 우리 대한민국을 쇠붙이 신세로 만드는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